재회. 헤어진 애인의 마음을 읽으면 재회가 쉬워진다. 헤어진 연인 붙잡고 싶어요. 사실 저는 재회를 그렇게 권장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하도 재회를 원하는 사람이 많고 재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나름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일단 헤어진 상태에서 나는 힘들어서 못 헤어져. 너 없으면 안 돼. 라면서 명분이 없이 매달리는 거. 이거는 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이면 재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해도 소용이 없어. 떠난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갖춰야 될 마인드가 있어. 이걸 이해하고 이 마음이 돼야 내가 뭘 해도 약발이 먹힐 거다. 자, 하나씩 볼게. 자, 일단 첫 번째, 모든 건 다 변한다. 자, 이별이 뭐야? 만남에서 헤어짐으로 두 사람 관계가 연인에서 남남으로 변한 거 아니야. 상대는 변하고 싶다고 했고 그걸 받아들인 거란 말이지. 근데 나는 아직 아니라고 매달리고 붙잡는 거, 이거 자체가 일단 헤어진 사람 입장에서는 난 변하기로 했는데 넌 변하기 싫어? 내 의견 못 받아들이네? 별로네? 그래서 이거 자체가 매력도가 확 떨어지는 일이야. 왜?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와 맞지 않는 생각이기 때문에. 세상의 이치가 뭐예요? 자연의 법칙. 모든 건 다 변한다. 이거예요. 나도 변하고 너도 변하고 내 상황도 변하고 너의 상황도 변하고 우리의 상황도 변하고. 자, 내가 변하고 싶어서 변하든 아니면 상황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상황에 이끌려서 변하든 결국은 변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치예요. 근데 이걸 안 받아들여. 그럼 상대 입장에서 이치에 반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냐 이거지. 그래서 이별을 통보를 받든 내가 했든 상대가 잠수를 타고 사라졌든 결론은 뭐예요? 나랑 멀어지고 싶다잖아. 그래서 상대가 변하고 싶어, 너랑 멀어지고 싶어 라는 표현을 말이든 행동이든 할 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표현의 방식이 성숙하냐 아니냐 이거 일단 접어두고 변화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끝내자고 했든 상대가 원해서 끝냈든 남녀 관계는 사실 둘 중 하나가 그만하자라고 요구하면 끝날 수 있는 관계예요. 이별을 전제로 하고 만남을 시작한다고. 그래서 가장 가깝고 소중했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연애야. 근데 이걸 수용하지 못하고 계속 부정하고 매달리고 상대를 붙잡으려고 들면 오히려 내 매력만 더 떨어진다. 아니, 이별도 못 받아들이는 남자면 살면서 다른 고통은 어떻게 견디고 바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힘든 이유, 일단 너무 마음이 아파. 그치, 죽을 것 같아. 마음이 아픈 건 사실 실제로 아픈 거예요. 뇌가 그렇게 해석을 해. 이별의 고통을 실제 살이 베이고 다친 것처럼 인식을 해요. 그래서 아픈 게 당연하다. 하지만 이 아픈 시간을 부정하지 말고 그냥 견뎌야 해. 존버하는 시간, 이게 그냥 지나가야만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 시간을 견뎌낸 만큼 사람은 더 단단해진다. 자, 길가의 풀, 나무들 봐봐요. 갑자기 태풍 오고 비바람 몰아칠 때 어때? 그냥 견디잖아요. 그래서 쓰러지고 꺾이고 하지만 결국 살아내잖아. 몰아치는 비바람 후드려 맞고 버티는 시간은 결국 상대가 변하고 싶어라고 표현한 걸 인정해주는 시간이에요. 늘 함께하던 사람이 없어졌으니 허전하고 공허한 거 당연하지. 자, 그래. 이 시간을 견뎌야 하는 거다. 그래서 이별을 받아들이고 아픈 기간이 적어도 3주 이상, 길게는 한두 달까지도 자, 견디고 나서 그래도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어. 꼭 만나야겠어. 너무 생각나고 절박해. 그럼 이때 다음을 생각해 봐야지. 자, 다음이 뭐예요? 자, 두 번째. 내가 매달리고 싶은 마음이 크면 클수록 이 관계에서 아쉬운 사람 누구다? 나다.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자, 관계에서 아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받는 게 많은 사람. 그래서 계속 받고 싶은 사람. 자, 둘은 이런 관계였단 얘기예요. 자, 연애, 또 인간관계, 모든 관계 사실 상호 보완적이란 말이야.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게 있고 나한테 없는 게 상대에게 있을 때 우리가 매력을 느낀단 말이지. 근데 만남과 이별에 대전제가 있어요. 만나는 이득보다 헤어짐의 이득이 더 크다? 그때 우리가 이별을 해요. 근데 상대는 나랑 계속 만나는데 들어가는 시간, 에너지를 자신한테 쓰거나 혹은 다른 남자에게 쓰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한 거야. 거기다 대고 내가 강하게 매달린다. 이거는 이 사람에게 그동안 내가 받아온 게 많았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걸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고 나서 생각해야죠. 도대체 이 여자가 원하는 건 뭐였나? 그리고 나는 이걸 잘 채워주고 있었나? 그래서 이걸 찾아야죠.
그래서 곧 죽어도 재회를 해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말고 상대가 원하는 걸 제대로 찾고 해줄 수 있을 때 그때 행동을 개시해야 된다. 자, 그러려면 나는 상대를 통해서 내 마음의 구멍을 채우고 싶다 이러기 이전에 이 사람의 모든 면을 수용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 왜? 나에게 기대치가 없어서 헤어진 거니까 다시 만났을 때 내가 과거와 똑같으면 여자 입장에서 재회 의미가 없지. 역시 안 되는구나 하고 또 헤어진단 말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 상대가 원하는 남자를 뛰어넘어 더 많은 여자가 원하는 남자로 변하자. 자, 내가 왜 변해야 되냐? 우리 상태가 연인에서 남남으로 변했어. 근데 지금 이걸 받아들이기 힘들고 아쉬운 사람이 누구야? 나잖아. 그럼 내가 바뀌어야지. 어떻게? 이 여자가 다시 나를 갖고 싶을 만큼. 여기서 더 확장해서 더 많은 여자가 나를 갖고 싶을 만큼. 여자는 연애하면서 내 남자 이외에 주변에 더 괜찮은 남자가 있어요. 더 잘난 남자가 있으면 갈아타고 싶다라는 욕구가 올라와요. 이게 여자의 생물학적 본능이에요. 근데 내 남자가 우월해. 그러면 이 남자를 다른 여자도 탐내겠구나, 나처럼. 그래서 지키려고 하지. 안정된 삶이나 질 높은 유전자, 또 좋은 양육자로서의 자질, 이런 걸 가진 남자를 직관적으로 찾고 교체하려고 한단 말이야. 이걸 탑다운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항상 위를 본다는 거야. 지금보다 더 나은 남자, 더 성숙한 남자, 더 여유 있는 남자. 그래서 연애 중에도 남자의 매력이 떨어지면 마음이 식고 주변에 더 우월한 대안을 가진 남자에게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재회를 하고 싶다면 이 여자한테 지금은 예전 그 남자가 아니네? 더 괜찮아졌네? 라는 느낌을 주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경쟁력을 높여야지. 여기서 경쟁력이 외모나 돈같이 표면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요소들이 하나의 장점이 되긴 하지. 하지만 남자로서 경쟁력을 높인다는 건 결국 선택받고 경쟁하는 것 자체를 얼마나 즐거워하느냐로 갈라진다. 자, 이걸 즐거워하면 할수록 여자들에게 인기 있고 사랑을 받을 가능성도 커진다. 자, 선택받는다는 게 뭐야? 지금보다 더 많은 여자들이 나에게 관심 갖고 나랑 만나고 싶게 만드는 거. 그래서 여자가 나를 선택하고 싶게 만드는 거. 이게 남자로서 선택받는 거고. 자, 경쟁. 자, 그러기 위해서 남자들 간 경쟁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 과정을 게임하듯이 즐기는 걸 말해. 자, 남자가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가 다 있어. 이게 다 생물학적 본성이 반영된 아이템인 거지. 이걸 현실에서 즐기고 실제로 실현할 줄 알아야 진짜 서열 높은 남자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일하는 거 힘들어해. 돈 버는 거 힘들어해. 경쟁 자체에 놓여지는 거 힘들어해. 그러면 남자로서 경쟁이 피할 수 없는 건데 이걸 즐기지 않는 거니까 겉으로 보이는 외모, 돈 같은 게 있어도 이게 본능적으로 끌리지는 않는다는 거야. 또 버는데 안 써. 이것도 매력이 떨어져요. 반대로 벌지 않고 쓰기만 하면서 매력으로만 여자 후려? 그럼 허세남이고. 버는 것도 좋아하고 잘 쓰고 하면은 상남자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상남자가 돼야 허세 부리는 여자들도 거를 수가 있다고요. 그럼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라고 묻는 남자들 있죠. 자, 왜냐? 생물학적으로 남자라서 그래, 남자라서. 자, 선택받으려고 애쓰는 만큼 사랑받을 수 있는 게 남자 수컷의 숙명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기 전에 동물이잖아. 동물 수컷들 봐봐. 얼마나 화려하고 예쁜데. 노래하는 새들은 다 수컷이고 화려한 새들 또한 다 수컷이다. 짝짓기 한번 하려고 암컷 앞에서 그렇게나 예쁜 거 뽐내고 노래하고 애쓴단 말이지. 그것이 바로 생물학적으로 남자 수컷의 숙명이다. 근데 인간으로서도 봐봐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애쓰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쉽게 얻어지는 게 있나? 없어. 그런 게 있다면 사귈 가능성이 높지. 갓 태어난 아기도 탯줄이 끊겨. 그럼 밥 먹으려면 뭐 해? 울어야 돼. 내가 용쓰고 울어야 배고프다는 걸 엄마가 알아. 그래서 그 울음소리를 통해서 겨우 젖을 물게 돼. 근데 이 젖 묻는 건 어때? 이것도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젖 먹던 힘까지 낸다 이런 말이 나온 거야. 뱃속에서는 탯줄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배도 부르고 응가도 하고 다 했는데 태어나는 순간 배고프면 울어야 되고 응가하는 것도 막 찝찝하니까 또 울어야 되고 뭐든 이렇게 표현하고 애써야 된단 말이야.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는 건 당연한 거야. 우리가 배우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것뿐이다. 자, 근데 이게 불편하고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렇게까지 하면서 사랑을 받아야 하냐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까지 노력하지 않아도 나에게 오는 여자들을 만나게 된다. 이런 여자들은 나한테 의존만 하고 나한테 있는 거 막 털어가려고만 하지.
그래서 나와의 관계를 책임지지 않아요. 결국 나보다 낮은 서열 만나게 되는 거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할 거야 하는 남자들은 그럴 수 있어. 언제? 내가 서열 높은 남자가 됐을 때, 알파 메일 됐을 때, 자, 많은 여자들이 탐내는, 한 번 만나려고 애쓰는 그런 남자, 내 주위에서 가장 우월한 남자에게 관심 보이고 유혹하고 싶어 하는 여자의 생물학적 본성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의 남자가 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저는 못해요. 그럼 제가 반대로 되물어요. 그럼 너 말고 누가 돼야 돼? 응? 내 인생인데 나 말고 누가 알파메일 돼? 들러리로 살고 싶어? 내 인생인데 내 생각, 내가 느끼는 감정은 다 내 거야. 이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야. 라고. 그래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 낼 필요가 있다. 자, 용기 내자, 우리. 자,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앞에서 말한 3가지. 변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내가 변한다. 얼만큼 더 많은 여자들이 내 매력을 느끼고 나를 선택하고 싶을 만큼. 자, 이렇게 하면 제외 너무 쉽지. 이 상태에선 내가 뭘 해도 먹히는 거야. 이 상태가 되면 과거의 여자가 눈에 찰까? 안 찰 가능성이 사실은 더 높다. 내가 올라선 만큼 더 서열 높은 여자 나도 만나고 싶어진다. 올라오고 나서 보면요. 다른 세상이 보여. 산 중턱에서 보는 세상과 정상에서 보는 세상은 완벽히 달라요. 자, 그러니까 우리 산을 올라. 내가 이 중간에서 올라간 여자 내려오길 바라지 말고 같이 오르라고. 그러니까 재회를 원하면 먼저 나부터 바꾸자. 어떻게? 선택받고 경쟁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남자로 옛 여자를 붙잡고 돌아오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나를 바꾸는 데 쓰는 거예요. 자, 여자보다 내 포지션이 높을 때 내가 어떻게 지내? 나 요즘 생각이 좀 많았어. 이런 말 한마디에도 파급력이 생기는 거야. 자, 매달리는 남자는 절대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왜? 매력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내가 위에 있어야 상대는 나를 다시 바라본다. 자, 위에 있는 남자가 되고 싶어요?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먼저 알아야지. 자, 그래서 진화심리학 보세요, 남성용. 남녀관계의 전략, 전술의 기본서예요. 자, 이상 여러분을 매력남으로 만들어주는 하우투라이프 신하라 원장. 제외하고 싶어? 누나한테 와. 여자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남자로 만들어줄 테니까. 이상, 안녕.